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모든 건. 이제 두산이 10배 오를 거라고 2년 전에 말씀드렸으면 엄청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었죠.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10배 오른다?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부수어지면은 한국전력도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될지. 근데 그 시나리오가 보여요. 저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을 또 쓰셨죠. 박두환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거의 한 2년 만에 나오셨는데 그때 나올 때는 정말 뭔가 마지막 배수해진을 치는 느낌으로 인터뷰를 해주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곳 부익남에 오는 길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 막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그때 2년 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 이제 부익남이라는 대형 채널에서 섭외를 온 이유가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16만 원까지 올랐다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섭외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오려고 이제 몇 주 지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주가가 8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당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제 순자산이 3분의 2가 날아간 상황에서 야, 나 이거 부익남 괜히 나온다고 했다. 나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비난과 조롱의 댓글을 달 것이고 아무도 내 이야기 듣지 않겠지. 그래서 거의 그때 2년 전 영상이 전 되게 아쉬워요. 조회수가 아직도 보면 5만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 옛날 영상 찾아보신 분들이 그 영상에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사실 반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주가가 반토막 나면은 순자산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니까 3분의 1 토막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지금 멘탈 붕괴되고 저도 막 무서운 거예요. 더 빠질까봐. 이제 또 반대매매 걸릴까봐. 근데 그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때 내용을 회상을 해보면 비록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나는 이제 내 자산은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이 기업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내재 가치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내재 가치에 수렴하면서 이 16만 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다. 그럼 내 계좌도 다시 신고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 방송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익남에 다시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인터뷰 전이었나 끝나고 나서인가도 근데 되게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때. 결국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제는 가격이 뭐 거의 뭐 그때 기준으로 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10배 이상 올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00만 원이 갈 거라고는 2030년 안에 갈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 방송 2년 전 방송을 보시면. 근데 지금 2025년 11월 말이니까 뭐 4년 이상 지금 앞당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 예상했던 이제 두산이라는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성장 속도보다 제가 예상했던 속도가 이 정도였다면 이런 속도의 기울기에 뭐 가파른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상을 못했죠. 그럼 그게 어떤 게 뭐 더 추가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안에 있는 핵심 그 비즈니스 그룹 두산전자 이게 연간 1,000억을 못 벌던 회사가 지금 기가 막히게 엔비디아에 단독 납품이 되면서 지금 내년에 연간 이익이 예상치가 7,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익이 무려 7배 이상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시대로 지금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두산에 있는 가치가 지금 10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내재 가치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을 제가 몰랐죠,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빠른 속도 올라올 거라고 몰라요. 이게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운칠기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는 뭐 운이 8 이상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어떤 뭐 시점이나 규모까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방향성 정도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믿었던 이제 거죠. 베팅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원전이라는 뭐 이슈까지 이제 타고 막 지주사들 뭐 상법 개정까지 하니까 이제 예상보다 더 빨리 왔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도 많이 커지시고 하니까 좀 그때만큼 막 하나에 올인하고 뭐 이렇게는 지금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그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코인도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또 그때 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면 어떤 자산도 힘이 없어요. 네. 아니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돈 맡기면 연이자 5% 주겠다는데 어떤 투자 자산이 매력이 있나요? 그래서 다 전체 폭락을 했던 거고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주식이 희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이는 그 성장 2022년 이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안보가 중요한 시대로 갑자기 넘어오게 되면서 전력의 안정, 전력의 안보, 여기서 원전이 이제 반드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저만의 확신과 믿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중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붙들고 물고 늘어졌던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제일 좋아 보이니까. 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이제 5년 넘는 이제 투자의 여정 동안에 전 단 한순간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전히 다 모든. 네. 근데 이제 종목은 조금 바꾸셨다. 그렇죠. 종목은 이제 많이 늘어났고 네. 또 이제 시대의 변화를 보니까 또 우선주에 저는 기회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주에 저는 많이 뿌려놨어요. 네, 골고루. 그럼 이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2번 깡통 차고 500억 모으기까지 해서 이제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이제 책을 또 처음으로 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인세 다 기부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롯이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뤄낸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분명히 이 시대가 적게는 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런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제가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제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때 받았던 고통과 우울, 좌절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지금 대격변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서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뭐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식을 사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갖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2년 6개월간의 투자 여정을 유튜브에 남겨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부인남의 돈 2년 전에 정말 알토라 같은 영상인데 그거 붙인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건 저희 아직 여전히 네. 있으니까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결국 내용처럼 주식 투자의 이제 뿌리.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산을 크게 만든 거에는 이제 두산의 영향은 이제 컸는데 이제는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일 관심 있으실 만한 게 결국엔 원전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읽어보면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전력이에요. 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AI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엔비디아 공급이 부족하다. 엔비디아 칩 확보가 절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전력이 부족하다. 지금 심지어 이미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력난의 시대다.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전력이 필요한 시대에 무엇을 투자하면 되나요? 전력이죠. 네. 전력을 싸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바로 거기에 여전히 투자의 기회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대한 메가 사이클에서.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초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로 이제 크게 자산을 비중을 실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의 변동을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부익남에 8만 원 하던 두산이 이제 80만 원 훌쩍 넘어가니까 비싸 보이죠. 네. 네,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전자의 돈을 버는 능력이 7배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산에너빌티 여전히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요. 네. 앞으로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만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 두산에너빌티까지 돈을 폭발적으로 벌어들이니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고, 또 이제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더욱 가속화되면 됐지 후퇴되진 않을 것이라는 저만의 판단. 이 봤을 때 두산이 벌어들인 돈의 이제 그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겨우 7배 좋아졌는데 돈을 번 능력이 주가가 8배밖에 안 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똑같은 거죠. 프리미엄이 안 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그냥 과거랑 뭐 똑같다 그쵸. 정도. 여전히 저평가다. 돈 번 능력에 그냥 맞게끔만 올라왔지 여전히 프리미엄은 붙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전력이 핵심이라면은 뭐 그러면 한국전력 이런 것도 이제 좋은 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 전력난의 시대. 네. 한국전력이 이름이 뭐죠? 한국전력. 그죠? 뭐 하는 회사죠? 전력을 싸게 회사. 생산하는 회사. 안전력. 그렇죠.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느낌 딱 오시죠? 투자는 어렵지 않아요. 네. 이 시대가 전력을 필요로 한데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회사. 한국전력. 그런데 한국전력의 주가를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거버넌스 문제, 네. 지배구조 문제. 특히 이제 탈원전이라는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은 2022년만 해도 한 해 무려 30조라는 영업 적자를 떠안았어요. 네. 왜 단가 인상을 못했을까요?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 전력 판매 단가를 올리지 못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상법 개정이 이미 통과가 되었어요. 상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제가 느낌을 받은 게 상법 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바로 지주사죠. 네. 왜 그랬어요?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그래서 지주사의 주가를 누르는 게 대주주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걸 해소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주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럼 한국전력은 어떤가? 한국전력은 지금까지 특정 정치인, 특정 기득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을 시켰죠. 네. 그래서 형편없는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상법 개정에서 바뀐 거예요. 네.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침해를 참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소송을 걸면 돼. 이사진들에게. 영업 적자를 이렇게 많이 내었느냐. 왜 전력 판매 단가를 올리지 않았느냐. 소송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전력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체코와 이제 체코의 K 원전이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계약서 사인의 맨 윗단에 누가 사인을 하는가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공사예요. 이것은 100% 한국전력의 자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K 원전이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고 심지어 이제 미국마저도 K 원전을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 왔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한국전력은 기존에 한국이라는 작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고 여기서 정치인들, 기득권들의 이익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정말 상장하면 안 되는 회사였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 네. K원전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 이게 한국전력이 성장주로 부각이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데 한국전력이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저의 아이디어를 5월 말 6월 초에 말씀드렸고 당시 주가 22,000원 부근에서 현재 5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현재 52,000원.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적자 맨날 그렇죠. 적자만 보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이게 정치인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전력 단가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자영업자들 또 그렇죠. 표에 영향을 주니까. 네. 계속 이걸 정치인들이 눌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장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온 거예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력난의 시대. K원전이 글로벌에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불닭볶음면이 네. 처음부터 수출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불닭볶음면. 그런 건 아니었겠죠. 불닭볶음면 저도 한 몇 번 먹어요. 매워서 못 먹어요. 저도. 네. 한국 사람에게도 매운 이 라면을 수출을 목표로 만들어서 그렇지 않죠. 의도치 않게 이게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막 몇십 배씩 올라가는 거죠. 한 K 원전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이라는 좁은 내수 시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K 원전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된 거야. 그래서 제2의 불닭볶음면처럼 해외 수출이 쫙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판매 단가도 마진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외 판매할 때는 달러 보러 오면 애국자 아닙니까? 네. 달러 보러 오게 되는 거지. 한국전력이 달러를 보러 오는 회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수출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면 안 되는 기업, 저평가 기업, 거버넌스 피해 기업에서
이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점점 제거가 되고 이제 내수주가 수출주로 이제 갑자기 둔갑하게 된 이런 시대적인 변화, 기업의 변화, 이것을 읽고 제가 한국전력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뭐 한 5-10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로 보세요? 얘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 원전 수출주의 그렇죠. 테마가 그러니까 된다.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모든 건. 이제 두산이 10배 오를 거라고 2년 전에 말씀드렸으면 욕을 엄청 많은 사람이 저를 비웃고 네. 비웃었죠. 엄청 많은 사람. 그런데 이게 불과 2년 만에 10배 오른다? 현실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부수어지면은 한국전력도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될지. 근데 그 시나리오가 보여요. 저는. 그게 마치 2년 전 제가 두산에 그 시나리오를 그렸듯이 한국전력에도 그런 시나리오가 보여져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해요. 관찰자예요, 우리는. 그럼 결국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실적은 아직은 안 나오잖아요. 원전이 워낙 오래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이런 그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먼저 어찌 보면 선투자를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걸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원전주가 그러면 결국에 뭐 반대로 리스크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이 시대가 미국 1극의 체제 안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1장을 먹고 있으니까 밑에 이제 반 애들이 이제 조용하죠. 서로 이제 각자 맡은 바 이제 하는데 갑자기 뭐 중국이라는 2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각자 이제 도생의 시대로 갑자기 넘어가.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야 나 더 이상 이제 너네들 관리 안 하겠다. 각자 네. 알아서 해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죠. 각자 도생의 시대로 확 넘어가요. 그러면 각자 필요한 물건도 스스로 만들겠다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 하니까 제조업이 갑자기 중요한 시대로 확 넘어오게 됐죠. 네. 그럼 이 제조업의 필수적인 게 무엇이죠? 안정적인 값싼 전력이에요. 그러면 이 전력의 지금 생산 도구 중에서 이 요소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전원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다 플러스 무탄소. 네. 탄소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발전원이 무엇이냐? 현재는 원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야. 네. 네. 다른 게 보이면은 제가 거기에 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제 눈에도 이거밖에 안 보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독점력. 네. 지난 10여 년간의 글로벌 탈원전 시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 기업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독점력이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과다 경쟁, 과다 출혈 이런 걸로 인해 뭐 사이클이 꺾이면 실적이 작살이 나고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시대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에 독점력을 부과를 했고 저는 초장기 성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어떤 뭐 부침이 있거나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피로도에 따른 뭐 하락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장기 성장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2년 전에 그 반토막 나는 그 상황.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 하락이 나를 그렇죠. 죽일 거. 근데 지나보니까 어때요? 잔파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반토막도 잔파도인 거예요. 그걸 지나보면. 이 거대한 이 메가 트렌드, 이 기업의 성장을 믿으면. 네.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막상. 그렇습니다. 믿어도 막 내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숫자가 막 바뀌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책 제목처럼 이제 뿌리를 좀 단단하게. 맞습니다. 예, 바로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반토막 나고 힘든 상황에서 저는 네. 항상 자연을 보러 많이 다녀요. 네. 예,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보니까 바람이 불면 막 갈대가 막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저걸 보고 있는데 그 갈대 모습이. 예. 그러니까요. 결국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다. 이 갈대가 막 바람이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데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왜 안 쓰러질까?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무엇인가? 투자자에게서는 그게 매제 가치를 믿는 그 가치 투자 영역.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그 뿌리이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 제목도 주식 투자의 뿌리라고 적었습니다.